박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바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권 출범에 사실은 통일이라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자리에 느닷없이 평화가 대체되고 국민들의 영혼도 점차 통일이라는 영혼도 점차 식어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서 통일이라는 노래도 불려질 리가 없죠. 출처불명의 평화 타령, 평화 쇼가 계속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들의 의식도 이렇게 점점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통일의 신념도 점점 왜곡되고 있죠. 송광주 이사장님의 발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대한민국 헌법에 어떤 통일 관련해 어떤 통일 정신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을 상기시켜줬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발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 한미일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서 국회 인권 문제를 조건을 내고 협상을 통해서 자유민주통일을 이룰 수 있다.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일깨워주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시의적으로 적절하다는 생각합니다. 김일경 박사님의 발제 또한 여기 아까 프리드리히 베린스키 모델을 얘기하셨는데 전추주의 독재 체제의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 거기에 어떤 특점이 있고 어떤 고리를 끊고 우리가 간의 자유화를 이룰 수 있느냐는 점에서 역시 굉장히 중요한 발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토론의 제목을 문재인 대북 정책의 대북정을 실패했다 하고 제가 의문도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또 블랙박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요. 우리가 통일이나 북한 문제를 다룰 때 분단국이라는 그 특성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고 통일이 안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 거친다는 게 운명과 같은 거예요. 지구상에 5개 분단국이 있지 않습니까? 독일, 예멘, 베트남, 중국, 대만하고 한국입니다. 여기서 분단국 통일을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어디죠? 독일입니다. 왜냐하면 동서독은 평화적으로 공존했고 전쟁 전범국의 비극적인 역사 때문에 국제사가 이미 재통일 안 된다. 우리나라는 분단으로 영원히 분단 상태를 유지한다고 이미 합의가 일어난 상태였거든요. 독일 통일도 어디고. 나머지 대만, 중국 통일, 중국이 공언하지 않습니까? 2025년도에 대만은 무력 점령하고 한국, 우리가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통일이 안 될까요? 반드시 됩니다. 연합 기술운동이라고 얘기했는데요. 통일은 필연입니다. 비분단으로 운명입니다. 그럼 통일은 누가 결정하죠? 분단국에서 반드시 치러야 이념 정쟁의 승자가 통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왜 들었습니까? 이념 전쟁에서 좌파가 승리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어떤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죠? 좌파의 통일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송광주 이사장님의 그 내용에 의문을 찍은 게 그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고 생각하지만 좌파 정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은 답보 상태지만 언젠가 남북대화도 풀리고 남북관계가 개선되고 우리가 나중에 승리할 거다. 내년 대선은 반드시 평화 쇼에 의한 대선이었거든요. 이 정부가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실정을 반복해왔는데 문재인의 지지율이 40%대에 입덕하고 있어. 아직도. 절대로 우리가 이러한 그 좌파의 전략에 절대로 속아 넘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좌파는 이념전쟁의 프로인데 우파는 이념전쟁의 아마추어예요.
이반전쟁은 이념전쟁을 치르는 것도 모르고 이념전쟁 불편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위험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큰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요새 정부가 추진하는 것들 보십시오. 누구나도 영상에 등장하죠. 국가보안법 철폐 얘기가 나오죠. 김일성 회고록이 출판되죠. 국가보안법 폐지될 위기가 있죠. 여러분 2018년 6월 10일 싱가포르 미국 정상회담 생각나시죠? 성적이 인공기 앞에서 트럼프하고 김정은이 앞서는 장면. 김정을 세계 무대에 본격적으로 데뷔시킨 거 아닙니까? 그 다음 날이 뭐였죠? 지방선거였어요. 완패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위에 국내 여론조사를 했어요. 김정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77.5%였어요. 여기 31페이지에 써놨는데 인천시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죠. 4조 4천억을 들여서 북한의 공항 건설을 했고 이게 지금 법안으로 발의될 관련법이 추진될 그런 예정이 있고 거기다가 북한이 남한 정치에 개입하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이 앞서나자 후진적 정치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윤석열은 별동별이다. 반기문처럼 하차할 것이다. 반통을 새겨 생명당을 부셔라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년 대선 전에 중국 신방한이 돼 있죠. 중국, 북한, 남한의 문재인 정부가 합작으로 어떤 쇼를 하나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뭐가 될지 모르죠. 그 쇼가 뭐가 되겠습니까? 미국 트럼프 하노이 정상회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 뭔가의 쇼를 벌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절대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실패했다, 우파의 희망입니다. 좌파는 절대로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이걸 반전해서 이 정권을 또 청취하려고 분명히 시도할 겁니다. 남 토대에 입증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문재인 정권의 대부분 실패했다라는 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수는 절대로 분열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보수 여러분들이 얘기 좋다고 하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뭡니까? 정권 창출입니다. 보수의 수명성 경쟁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소, 우리가 얘기하고 모든 것도 정권 차지하지 않고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념전쟁은 보다 전력적으로 못하고 이념을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왜 자꾸 통일을 포기하고 있죠? 대한민국의 풍토가 말이죠. 학계의 풍토가 북한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북한. 통일을 연구하지 않아요. 마치 근데 북한은 블랙박스거든요. 이제 맹인 코끼리 만지라고 얘기했는데 그냥 뭐 어떤 확실한 정보도 없이 북한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 완전 다 틀렸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완전 블랙박스 속에 있는 얘기를 한두 가지 정보로 그 많은 노력을 들여서 연구하는 것은 시간 낭비다 이런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만 좀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리 블룸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분 한국에도 몇 번 다녀가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은 어떤 얘기, 2013년도에 뒷사이트에 아주 고급 시사 주간이에요. 뒷사이트에 뭘 주고 했냐면요. 북한 재건이라는 칼럼을 주고 있어요. 장문의 칼럼을 주고 있어요. 핵심 내용은 뭡니까? 한국은 소득이 통일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만 챙겨도 시행착오만 칼병에서 피해가도 독일보다 쉽게 통일할 수 있다. 이건 핵심의 내용입니다. 저는 독일 흡수통이라고 얘기하시죠. 독일 흡수통이라는 답을
써본 적이 없어요. 쓴 세력들이 통일 초기에 있죠. 어떤 세력들이나 국자 세력들이. 동독에 무너진 공산 세력들. 국자 언론들이 흡수한 단어를 쓰므로 해서 동서분열 이간 짓이었어요. 그래서 독일은 편입통일입니다. 동독이 서독의 체제에 편입함으로 해서 스스로 통일을 이룬 거거든요. 그 흡수통일로 왜곡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은 헌법에, 기본법에 두 가지 통일 방안이 있습니다. 23대 140. 하나는 동독이 통일할 경우에 서독 연방체제에 편입되면서 통일을 이룬다. 이것이 김인년의 통일 방안입니다. 김인년의 지지. 또 하나는 146조인데, 이것은 동과 서독이 헌법을 제정해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새 통일을 만들어간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결국 23대 통일 방안을 동독이 선호한 거죠. 동독이 동독 주민들이 채택한 겁니다. 그래서 23대 통일이 됐는데, 여러분, 독일이 그렇게 통일 비용을 많이 들이고 그렇게 잘못된 통일이었다고 한다면 통일 직후의 모습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통일이 31주년이 지났는데 23조 지금의 통일을 추진했던 콜지용과 성 김인년이 24년에 총리를 짓고 나왔습니다. 총리직을 수행했습니다. 24년째. 동독은 슈레더 총리 7년이 전무입니다. 24대 7입니다. 독일 통일이 그렇게 문제 많고 어렵고 잘못된 통일이었다면 이게 가능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독일 통일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이고, 통일된 이후에 여러분,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 난민 몇 명을 받아들인지 아세요? 200만 명 받아요. 통일된 이후에 독일이 독일 혈통, 또 우리 같은 고려인, 조선족 이런 사람들이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쫓겨서 도망갔던 사람들을 200만 명을 받아들였어요. 그런 독일이 오늘 독일의 위상을 보십시오. 독일의 GDP가 유럽 전체 30%를 차지해요. (2020년) 2010년도에 독일의 유명한 슈피겔 잡지가 독일 통일에 대해 심층 취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심층 취재한 내용이 과연 유럽은 독일 통일을 왜 반대했는가? 왜 그렇게 두려워했는가? 사람들은 독일 통일이 되면 또 강력한 정치로 강력한 대국이 돼서 다른 나라를 침공할 것이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해서 했다 하지만 이 결과를 보면 놀랍습니다. 유럽 주변의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통일을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동독은 다이아몬드 원석이었는데 거기에 서독의 자본과 기술이 들어가 접목되면 정말 엄청난 다이아몬드의 창고로 거듭날 것이기 때문에 결국 반대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동독이라는 나라에 여러분 서독의 기술이 접목되고 자본이 들어가고 경영력이 들어가고 그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독일의 통일 비용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초기에 있었죠. 이제 바보예요. 왜? 통일 비용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이익을 받고 있어요. 이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만 정말 경제적인 지표만 따져봐도 독일은 정말 지금 최강의 경제 대국, 정치적 경제적으로 정말 최고의 나라를 구사한 것이 독일 통일 후에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문재정부의 통일 방안은 여러 구체적인 일부 이체입니다. 그러니까 자치정부가 정치, 외교, 군사, 그까지 갖고 있고 하나의 통일 연방 내에 그 자치정부가 만들어져서 이 자치정부가 통일을 따로 상세비율로서 통일을 만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일부 미체제에는 교류협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 교류협력을 여러분 많이 하는데 일부 미체제가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북한에서의 선전, 선도, 가짜 정보들이 물밀듯이 한국에 들어오고 그렇지만
한국의 어떤 자유민주의 가치는 절대로 북한은 못 들어가요. 거기는 그대로 독재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정치적 통일을 이루기 전에 비정치적 분야, 스포츠, 문화, 교육, 경제협력을 활성화시키면 신뢰가 쌓이고 그 이후에 정제통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일부 미체들의 통일 방안에 그들이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미트라니아라고 하는 기능주의 통합 이론을 바탕으로 하는데, 당시에 이 이론의 배경은 사실은 지금 유럽 연합의 이론적 배경. 근데 유럽 연합이 끄덕이게 되려면 절대로 자유민주 체제가 못 들어갑니다. 자유민주 체제 사이에 기능주의 통합하는 이론을 얘기하는 건데, 이 모델을, 이 이론을 남북한에 적용하려고 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부자와 조폭의 공존. 부자와 조폭의 공존은 누가 이길까? 조폭이 이깁니다. 여러분, 북한은 말이죠. 제가 그랬어요. 북한은 외교적으로 괴물이다. 한국이 북한의 40대 1의 경제력을 갖고 있어도 북한에 꼼짝 못한다. 왜? 북한은 괴물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반발하더라고요. 북한은 괴물이지 않는다. 북한은 미국 상대로도 절대 지지 않는다. 완전히 몬스터 같다. 한국에서 아무리 발버둥쳐도 김정은 눈을 감지 안 한다. 굴복하고 대화하자고 요청하고 그래서 눈을 감지 안 한다. 그런 북한과 경제협력하고, 제가 그러죠. 경제협력하는 건 좋은데 제가 해라. 다른 교류협력 해라. 분명히 얘기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안 할 것이다. 일방적인 지원만 들어가요. 또 원사이드죠. 원웨이죠. 또 왕복 티켓이 아니고 원사이드만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 독일에는 소독의 대동독 정책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죠. 동독이 요구해요. 그다음 상호주의입니다. 1983년, 84년 2년 동안 소독이 동독에 19억 5천만 마르크, 한 10억 달러 정도의 처벌을 줍니다. 소독이 요구했죠. 동독이. 빌려줍니다. 그리고 뭘 요구했는지 아세요? 뭘 관철시키는지 아세요? 동서부족 국경에 설치되어 있던 자동 발사총. 거기 넘어가면 자동 발사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7만 1,000개의 자동 발사총을 제거하고 관철시켰죠. 이게 상호주의입니다. 동독은 그래서 빌리 그란트의 동방 정책 이후에 큰 대동 정책 원칙이 반대불이 아닙니다. 이게 접근을 통한 변화입니다. 접근을 통한 변화를 대동 정책의 목표로 삼습니다. 접근을 통해서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변화가 됐죠, 동독. 통일이 가능했구나. 근데 지금 남북 경제협력이라고 얘기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냥 북한에다가 공항 줘. 금강산 골프 관광 지원해줘. 전부 주는 겁니다. 교류협력이 아니에요. 저는 교류협력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교만하고 편만하고 하는 거지 원사이드만 하는 거지 남북 경제협력으로 포장하고 있는 거죠. 정말 교류협력. 100명이 오면 100명이 가자. 청년 100명이면 청년 100명이 가자. 우리만 가자는 북한 안 오잖아. 이런 것들이 이제 일부 미체제의 문제점입니다. 독일이 통일에 성공한 가장 중요한 정책 하나가 있어요. 95년에 동독의 공산 정권을 완전히 청산시킨 겁니다. 어떻게 청산시켰어요? 벨린 1989년 여름에 라이프치히에 이제 월요 데모가 시작됐고, 월요 데모가 시작된 지 한 2달 정도 만에 베를린 정부이 무너져요. 그때 이제 월요 데모의 시민단체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메르켈 총리죠. 그 사람 메르켈 총리가 그때 지도자.
그리고 그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져 내리고 40일 만에, 그러니까 12월 10일, 1980년 12월 18일 날 헬무트 콜 총리가 서독 드레스덴, 동독 드레스덴을 갑니다. 그 드레스덴에 호네커가 이제 제명된 이후에 등장한 에곤 크렌치가 임명한 동독의 아주 개혁적이고 국민의 지지를 받던 모드로 총리를 콜 총리와 회담을 통해서 공산정권을 살리려고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경제 공동체를 던지죠. 통일을 위한 논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150억 마크를 지은 거예요. 한 70억 달러죠. 근데 테너 총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콜 총리의 10기한 프로그램에 나옵니다. 나는 동독의 생필뿐만 아니라 차관뿐만 아니라 모든 걸 지원할 유흥되니까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해라. 민주적 절차에 따른 지도자를 뽑아라. 나는 그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1909년 3월 18일 독일 최초의 자유선거가 동독에서 치러집니다. 당연히 출마하죠. 동독의 사회주의통일당 SED도 이름을 바꿉니다. 살짝 민주 사회주의당 민사당 PDS를 출마합니다. 이제 민대에서 기사당이 16% 지지를 그냥 안 보여줬습니다. 84%가 다 반공 정당에서 새로운 반공 정부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드메지선거를 만들어요. 그걸 통해서 완전히 동독 공산당이 완전히 청산됩니다. 여러분 점진적 통일 얘기 아까 폴란드하고 아까 그 알바니아, 루마니아 얘기했지만 알바니아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지금 뭐 러시아, 북소련은 한탄장 국가도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지만 점진적 통일은 어떤 함정인지 아십니까? 점진적 통일은 절대로 공산 정권을 개혁 과정에서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기회도 안 보여주는 이걸 완전히 배제했던 폴란드, 체코 같은 나라는 지금 경제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나라도 있죠. 세계 전환이 성공한 나라가 폴란드, 체코, 헝가리 같은 나라죠. 지금 알바니아, 루마니아도 그렇습니다. 뭐 부정부패, 뭐 공산 권력이 아직도 개혁의 중심에 서 있는 나라들이. 그래서 동독이, 서독이 통일 이후에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라를 이끄는 것은 동독의 자유선거를 를 통해서 공산주의를 완전히 청산시킨 그러한 것 때문에 성공할 수 있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 통일에 자신감을 가져라 얘기하고 싶습니다. 독일 통일 과정이 동독 사회 과정에서 이것도 정말 정확히 나오는 얘기인데요. 동독은 어중간하게 개발한 통일대회에 그 소득 전문가들이 보니까 동독이 차라리 제로배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미 개발한 것들이 다 헛수고라는 겁니다. 다 부셔지고 다시 새로 만들어야 되는 그 상태의 경제 개발의 수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북한 제로베이스가 낫다고 생각했고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낫다. 칼럼도 제가 몇 번을 썼는데 여러분 신도시 개발할 때 어딜 개발합니까? 황무지를 개발합니까? 구도시입니다. 신도시는 황무지에 개발해야 비용도 적게 들고 아주 훌륭한 신도시 건설해낼 수 있고 북한은 스스로 제로베이스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동독 들어가지 마세요. 동독은 도시 재건하는 과정에 돈이 2중으로 들었어요. 절대로 북한은 제로베이스가 납니다. 물리 블룸이 얘기하는 것도 그겁니다. 제로베이스가 만들어졌고 그 후에 북한은 독일이 간 길, 서독이 통일 이후에 간 길에 잘못된 부분만 피해가 또 한국 통일을 얼마나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한국 통일을 연구하지 않아요. 독일은 서독은 통일부도 없었고 통일연구소도 없었고 각 대학마다 통일연구 통째가 없었습니다. 서독은. 그저 국민들 속에는 통일의 영혼이 있었다. 한국에 와보니까 통일부도 있고, 통일연구원도 있고, 통일교원도 있고, 각 대학마다 통일연수원이 있는 자기가 보니까 통일을 연구하는 데는 없더라고요. 통일을 연구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통일 안 되는 방향으로 연구하는 걸 보고 놀랬다는 고백을 하죠.
울리불. 저는 그래서 울리불름을 통일병이 이 사람을 초빙했어. 대한민국의 통일이 정치를 만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감사합니다.